시작합시다. 바람 직방 자리가 여기일걸? 여기 양쪽. 그 다음에 이거 바람이, 요 발음이 계속 변하는 거라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여기. 근데 여기는 너무 앞이라 네가 앉으면 좀 그래. 네가 앉으면 좀 힘들어. 자, 바람 방향. 바람 방향. 바람 방향이 쟤 왜 까닥까닥거리냐? 그치? 이제 까닥 안 거리지. 오케이. 요 밑에는 이게 직방으로 자꾸 바람이 꽂혀가지고. 넌 또 정신이 나가 있니? 자, 시작하자. 공통수학에 유형편 64쪽에 20번 연립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그림과 같을 때 제가 이거 뭐라 했었지? 부등호의 모양이 중요하다 는 더 안 해도 돼? 유형편 64쪽에 20번. 내가 요걸 좀 박살을 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새로 하나를 사기도 애매하고. 색깔 있는 거 쓰기가 싫고. 아이러니하구만. 이상한디? 아니 손에 힘을 좀 덜 주고 싶어서 케이스를 찾는데 케이스가 없네. 자 20번 일단 먼저 ax 더하기 b가 0보다 더 작다. 다음 cx 플러스 cx 마이너스 t가 0보다 크다. 의 해를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그림과 같대요. 일단 지금 얘는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으나 점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얘는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으나 비어있는 모양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수직선을 한번 그려놓은 걸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마이너스 3보다 작고 그 다음 2보다는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 아, 오케이. 그럼 여기에 있는 애가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는 거고 얘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고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해주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애가 2가 되는데 여기에서 a는 양수인 것까지 캐치를 할 수 있겠죠. 왜요?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x쪽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로 c분의 d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3인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c가 음수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해놓고 다음 ax-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ax-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cx 플러스 d가 마이너스 cx 플러스 d가 마이너스 4c보다 작다. 요거를 계산을 해 볼 때 이 둘의 관계식을 이용해야겠죠. b 대신에 뭐로? 마이너스 2a로. d 대신에 뭐로? 마이너스 3c로. 이렇게 하셨나요? 이렇게도 했어요. 자, 그럼 더 진행해 봅시다. 그럼 ax 플러스 2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나와서 a를 빼도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3c가 마이너스 4c가 되는데 그죠? 생략 안 할게요. 마이너스 3c가 마이너스 4c가 되는데 얘를 부등호를 c를 떼고 볼 때 지금 마이너스 cx가 마이너스 c라고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c를 정리할 때 양변을 얼마로 나누면 마이너스 c로 나누면 부등호가 안 바뀌죠. 그죠? 왜 c가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부등호가 바뀌지 않죠. 그래서 답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는 1보다 작다. 수직선에 나타내게 되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부등호 모양 확인하시고요. 지킬 거 다 지켜가면서 내가 알려준 방식대로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도 생략을 하지 않았어. 제발 이렇게 내가 처음 배우는 단원 혹은 뭔가 나 잘 못한다 싶은 그런 단원이 있으면 생략을 하지 마요. 다 써. 꼼꼼하게 확실하게. 지금 내가 지금 해준 게 다 우리 했던 그대로잖아. 뭘 틀렸니? A를 약분할 때 그 발산 자체가 거기서 증거가 나왔어. 그거는 사실은 핑계가 안 되는 게 얘를 만약에 AX가 마이너스 2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을 때 당연히 A로 나눌 거다라고는 생각이 들었어야 되는 거고 그럼 그 나눈다라고 할 때 부등식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그 나누는 애의 부호라고 했으니 여기서 내가 부호를 놓쳤다라고 하더라도 얘 부호가 뭐지? 그럼 어디서 나왔었지? 그럼 이 중에 내가 놓친 게 있나? 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죄송할 건 없고요. 알려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쓰시라고요. 예, 또 질문하십시오. 마이마이 하십시오. 마이마이. 근거에서만 참고로 지금 이번 화면 각이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아마 여기일 거예요. 니네가 무슨 짓을 하건 어떤 짓을 하건 간에 여기선 요 앞에 두 개에서는 안 나오고요. 여기서도 얘가 움직이는 건 안 나오더라고요. 그건 앞에서 여기서 어른어른거리고 있으니까. 허리 쫙 펴봐. 일어나봐. 일어나봐. 앉아봐. 오케이. 머리 꼬다리가 보여요. 딱 여기서 머리 여기까지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네 머리 꼬다리가 보여요. 예. 그럼 여기만 이렇게 어떻게 메이크업 하고 오든가. 부담스러우면. 자, 다음 질문. 3분의 1 틀린 거 다 질문해도 돼. 내가 뭘 못들어? 저 이거
이거 개념편 163쪽에 18번이요. 개념편 168페이지, 3페이지. 163페이지, 18번이요. 좋은 질문입니다. 개념편 3페이지, 18번. 사실은 제일 좋은 건 그리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사실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저 절대값이 2개 포함된 그래프를 그리고 그거를 절대값에 맞춰서 꺾어 올리고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꺾어 올릴 필요도 없긴 해요. 몇 개 없거든? 야, 애당초 지금 저 절대값은 의미가 없는 절대값 아닌가? 왜 저 절대값이 의미가 없냐면 요 절대값 x 플러스 2, 얘 0보다 크거나 같죠? 거기에서 10cm 앞으로 와. 등대지 마.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 0보다 크거나 같죠? 얘는 이미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죠. 더한 애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절대값을 씌우든 안 씌우든 어쨌든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애당초 그럼 요건 거꾸로 그냥 가짜 아니야? 이게 4잖아. 왜? 설마 절대값이 2개 들어가 있다고 헐씨 이거 못하겠구나 라고 넘어가진 않았겠죠. 멍청하게. 설마 사람이라면 고민이라는 걸 해봤겠지. 절대값의 의미가 분명 나오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내가 그걸 벌써 처음 얘기한 게 아닐 텐데. 그리고 두 번째, 식 전체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다면 양쪽으로 펼쳐줄 수 있다 영상에서 봤어요. 라고도 했고요. 영상에서 봤어요가 아니라 나랑 했어요. 너 토요일날 안 왔었나? 안 왔구나 저인가. 토요일날 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거에 대한 그래프로 간다면 전 그래프가 좀 더 편해서 그래프로 그릴게요. 마이너스 2고요. 1이고요. 3입니다. 끝. 그래서 y의 값이 4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은 요 범위 내에 있는 값을 만족하는 정수의 값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 안에 해당하는 모든 정수 x의 합은 마이너스 2죠. 그럼 절대값을 안 그리고 요거를 안 하고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식 전체에 절대값이 붙어있는 거는 양쪽으로 풀어 헤친다라고 하는 거는 오케이.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해? 저 절대값은 어떻게 푼다고? 만약에 그래프로 안 그린다면? 이 값이 y는 마이너스 4. 요 값이 y는 4. 그러니까 그리면은 요 범위 내에 있는 이 값들인데 요 범위에 해당되는 그래프니까 여긴데 이거가 되는 건 맞는데 그렸을 때는 이거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할 말이고 얘네가 그래프를 못 그렸다, 그래프를 안 그렸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까? 뭐라고 했었지? 식을 쓰실 거면 구간을 나눈다고 얘기했죠. 이건 대답 바로 안 나오면은 나 좀 많이 삔또가 상하는지.
나 좀 감정이, 이렇게 기분이가 상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인데? 알고 있었는데 말만. 알고 있었는데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건 모르는 거다라고 분명 제가 한 10번 이상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 머리에 넣고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건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다. 정리가 안 된 건 아는 게 아니라. 벽이랑 떨어져. 거기서 5cm 더 나와. 자꾸 이렇게 벽으로 가. 더 그 선까지. 오케이. 아, 더 나와도 돼. 그래도 안 나와. 진짜. 넌 잠 깨러 갔으면 등을 기대질 마. 다음. 유형편. 76쪽. 26? 27. 유형편 76? 27번. 자, 2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실근을 갖도록 하는 A 값의 범위가 잘 생각해봐. 지금 요 2차식이 있어. 2배의 A 더하기 2 X 마이너스 2A는 0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 범위 안에 실근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 그림이 나오거든. 그래프로 생각하면 항상 그래프로 생각해야 돼. 이제부터는 X축과의 교점이 어떤 식으로 만나느냐. 요 사이의 교점이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왜 그림이 세 개냐고 하냐면 지금 아래로 볼록하죠. 아래로 볼록한데 요 작은 근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일 수도 있고, 이게 첫 번째 그림. 두 번째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두 근이 다 해당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그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큰 근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일단 봐봐. 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될까? 요 두 가지를 합쳐서 한 번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첫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되냐면 봐봐.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면 어때? 얘는 양수, 얘는 음수. 그러면 양수에서 음수로 부호가 바뀌는 구간이 생긴다는 건 분명 반드시 0을 지나가는 순간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X축과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X절편이 생긴다는 얘기고 해가 실근이 생긴다는 얘기가 되죠. 뭐라고? 요 식을 fx라고 한다면 f-2를 집어넣은 값이 0수 2고 그죠? 그 다음에 2를 대입한 값이 음수 2다 라고 하면 되는데, 자, 항상 언제나 경계에 있는 그 양 끝값을 비교해야 돼. 0이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요 범위 내에서니까. 둘 다 돼요. 그럼 요렇게 한번 식을 세워보면 식이 어떻게 세워질라나? 4 더하기 4a 더하기 8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죠? 3a 마이너스 3 3a a 마이너스 4. 다음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5a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5분의 4 그래서 최종 결론 공통범위 어디? a는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아, 왜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크다 하잖아. 두 번째, 둘 사이에 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 얘는 좀 봐야 될 게 많은데 세 개를 봐야 돼요. 교점이 생기는 것까지 처리를 해줘야 돼요. 뭐라고? 판별식을 쓰라고. 그러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양수 0보다 크거나 같고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죠?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 가지를 따지셔야 돼요. 요거를 빼셨으면은 네, 실제 범위보다 좀 더 넓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쥐어 짜내서 잘 풀었어도 이걸 생각 못했으면 이거 생각보다 실근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무조건 판별식이 껴야 된다라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꺼내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해서 요거 집어넣으면은 똑같이 얼마냐?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넣으면은 A는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 다음 0보다 판별식 쓰면 어떻게 되지? 짝수 판별식 A 더하기 2의 제곱말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A제곱 플러스 5A 더하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 풀어주시면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아니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공통범위 또 수직선 여기 위에다 그릴게요. 공간 많으니까. 자,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작거나 같고 세 번째,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공통범위 어디야? 마이너스 1. 하나 더 있잖아.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가 나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5분의 4 사이야. 그치? 응.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5분의 4 사이가 돼. 세 번째. 공간이 부족해. 위에다 쓸걸. 자, 얘는 마찬가지로 뭐야? F-2는 음수, F2는 양수. 내려가야 되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럼 얘는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아니면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A가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작거나.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공통범위가 뭐야?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 다 포함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최종 결론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아니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뭐시오? 마이너스. 이게 지금 첫 번째 조건.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 뭐야? 여기다가 그려봐. 첫 번째 조건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크거나예요. 이번에는 저 범위들을 다 더해줘야 돼. 이번에는 공통범위만 따로 이렇게 홀랑홀랑 체크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합쳐줘야 돼.
마이너스 1부터 4분의 5까지. 마이너스 1부터 4분의 5까지. 또 마이너스 4. 에다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최종 결론. 이렇게 색칠된 부분에서 네, 존재한다면 실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밀리면 저렇게 풀수 없는. 그래도 무조건 어려운 이유는요. 이런 그 식의 분리 부분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그거야. 나는 되게 자연스럽게 경우를 나눴잖아요. 근데 너네는 경우를 나눠? 요? 그게 뭐예요? 왜냐면 여태까지 경우를 나누는 경우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그냥 풀잖아. 그냥 풀리면 풀려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요런 경우에 따라서 이런 답들이 나오니까 최종 결론 다 돼요.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려워하는 거죠. 이거는 연습 많이 하셔야죠. 이건 연습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 많이 하라고 얘기한 거야. 어차피 이거 니네가 못 풀어. 처음은 니네가 못 풀어.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서 이제 너네가 풀 수 있게 해줘야지. 다음 질문.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사실은 1번, 3번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뭔 말? 부호가 다르다잖아. 그러니까 저 좀 더 간단하게. 지금 저 1번하고 3번을 합쳐서 F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랑 F에 2를 대입했을 때랑 부호가 달라요. 부호가 달라요. 로 본다면 지금 요 식을 계산하면 뭐가 되지? A 더하기 4가 되고 요 식을 정리하면 뭐가 되지? A 더하기 5분의 4가 되나? 어쨌든 5A 뭐 더하기 4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만 근데 이게 결국엔 음수가 된다. 라고 해서 네. 요거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죄송합니다. 잠깐만. 내가 너무 신명나게 풀었구나. 얘네들만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부호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식을 계산해 보시면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하면 3a 더하기 12가 되고요. 이거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4가 돼요. 그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애니까 앞에 있는 거 다 떼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a 더하기 4에 5a 더하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나와요. 그죠? 부호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아니면 a가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는 거죠. 짠. 그러니까 지금 이 1번하고 3번에서 했던 결론이 이거잖아. 1번의 결론.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3번의 결론.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거를 한 번에 썼잖아. 부호가 다르다를 이용해서. 이러려고 한 거라고. 그래서 첫 번째 거, 노란 거. 두 가지를 합쳐서 그러니까 공통범위 아니야. 합쳐진 범위. 무슨 개념을 이런 거? 응? 무슨 개념을 이용한 거냐고요? 파트가 없습니다. 이거요? 근의 위치. 근의 위치. 어. 이거야. 그렇게 하면 진짜 어떻게 보셔? 근의 위치. 요 마이너스 2보다 크기 위한 조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음수. 양수. 그 다음에 원래는 판별식도 보고 축의 위치도 봐야 되나?
여기서 둘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은 음수 구간으로 찔러가는 구간이 분명히 생길 거기 때문에, 네. 굳이 축의 위치도 보지 않고, 굳이 판별식도 보지 않은 거죠. 네. 정확히 따지자면 근의 위치. 또 질문해. 많이 해. 괜찮아. 진리만 나오면 답을 못쓸 것 같아. 왜? 숙면하지 않을까? 왜? 머리가 안 돌아가? 내 3교시니까 제가 잘 해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등 대고 있으면 더 심하잖아. 더 심할 거 아니야. 허리를 피는 거가 제가 수환이가 아니라 시우한테 시켰던 방법이었나? 저 알려주세요. 아, 앉았다 일어났다 해. 역시 쉬우다고 스터디 카페 몇 시에 여기 스터디 카페야 2시에 오픈하고요. 10시까지. 그 학원 선생님이 야, 왠지 내가 벌 주는 것 같잖아. 아, 왜 그러는 거야? 지실의 방으로 막 이래야 돼?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미친놈아. 잠이 안 하지 마. 약을 때려. 스트레칭을 해, 스트레칭을. 아, 나 약을 또, 땀 때리면 더 나 그거 놓고 왔구나. 잘해. 스트레칭을 해. 목이랑 어깨 근육을 좀 많이 풀어. 헛소리 났어. 내일 학교에 끝나는데 와서 본다고 근데,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2시에 와서, 그러니까 2시에 우리 학원 선생님, 그 데스크 그러니까 그 데스크 팀, 그 상담 선생님이 출근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출입 명단을 받거든요. 그럼 그 출입 명단에다가 기록을 하시고, 그 할당되는 그 자리를 줘요, 번호를. 그 번호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러고 가실 때, 집에 갈 때, 다시 데스크에 방문해서, 저 갈게요 하고 그 퇴실 시간 적고 가시면 돼요. 시간은, 네, 2시부터 10시까지 아무 때나 왔다 가셔도 돼요. 버스 있어. 독서실을 만들어주려고, 다니라고 버스를 왜 굳이, 심지어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집에 그때 하고 오셔서 또 더 질문해, 더 질문. 스트레스. 스트레칭 할 때 잠 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퍼덕퍼덕 거리는 것보다, 이렇게 휙휙휙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쭉 늘려주는 게 더 잠이 잘 깨요. 그러니까, 그 다리를 한다고 해도 막 이렇게 앉았다 이거보다 그냥 진짜 이게 훨씬 더 자극이 더 세게 오고 잠이 더 빨리 잘 깨요. 빅맥이 만남 통치하기라니까 듣기는 소리를 나. 빅맥? 옛날에 독감 신경이 걸렸을 때 빅맥 2개 먹고 그 다음날 바로 나고 심각하대. 질문 더 해, 질문. 그냥 그거 이제 문제 질문은 아닌데 66조 유형편 66조 29번에 29번을. 그 7책씩 중에 학생 3명은 같이 못하는 거를 마지막 4번째는 몇 개를 받았을까? 7개 같이. 아니요. 걔는 받았다잖아. 다 받았다가 아니잖아. 전체 개수에서 몇 개? 아니, 그러니까 그 마지막 뒤에서 4번째에는 다 받았을까? 1개만 받았을까? 2개만 받았을까? 모른다고. 못 받은 애만 3명이라고. 받기는 받았지만 얼마나 받았다는 얘기는 없었잖아. 그게 부등식이야. 그렇게 부등식이 세워져야 해. 그럼 식이 어떻게 만들어져? 일단 먼저 학생 수를
이거 몇 페이지지? 66. 66쪽에 29번. 학생 수를 X라고 하고 초콜릿을 확인해보면 초콜릿이냐 초콜릿이냐? 초콜릿이구나. 초콜릿을 얼마? 5x 플러스 13이라고 정확하게 잡고 그 5x 플러스 13이라고 하는 그 개수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야.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면 7개씩 줬을 때 학생 3명이 받지 못했다라는 거는 제일 많이 줬을 때는 정확하게 어디까지? 7x 빼기 3까지만. 그죠? 학생이 3명이 놀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제일 적은 초콜릿의 개수일 때는 어떻게 돼? 뒤에서 네 번째 애가 하나만 받았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7개씩 받은 애만 세면 x 빼기 3을 할까? x 빼기 4를 할까? 그치? 얘는 다 받았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하나를 더 빼고 여기에서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죠.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이거 심지어 2학년 때 고난이도로서 나옵니다. 가끔. 나오면 안 되는 문제인데. 네, 중학교 2학년 때 나옵니다. 근데 나오면 안 되는데. 왜 나와야 돼? 연립부등식이잖아요. 연립부등식이잖아요. 양쪽에 문자가 있는 식이 나오면 안 돼요. 중학교에서는. 근데 이제 고난이도 문제에서는 나오죠. 다음 또 질문. 질문해. 난 앞으로 15분 정도 더 질문 받을 의향이 있어요. 저 지금 저 유형 70 저번에 좀 진득히 볼 필요가 있는 거. 그건 집에 가서 다시 보고. 아니 지금 이해가 정말 안 돼요. 너 하는 게 아니야. 일단 지금은 이게 그 오메가보다 더한 것 같아. 매달은 난 오히려 그렇게 빠져. 오메가 재밌지 않아? 이게 오메가 재밌는데. 우리가 수영하는 게 더 질문 없니? 선생님 잠시만요. 끝났니? 잠시만요. 응? 이게 뭔 소리야? 저거가 제일 어떠죠? 제일 나쁘지 않다고? 오, 국어 좀 하시나 봐요. 그럼 좋네요. 금방 하면 되겠네. 70쪽에 유형도 70쪽 21번 70쪽에 21번. 답이 이거 제가 2차 방정식이랑 똑같은 형태로 한번 설명 풀어드릴까요? 네. 이거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1부터 5까지라고 할 때, 두근의 합이 얼마? 6이고 두근의 곱이 얼마? 5. 근각의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자, 그럼 여기에서 f 1004-x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4-x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구하면 되는데, 얘를 헷갈려 할 때 내가 헷갈리지 말라고 알려줬던 방법이 뭐였냐면, 야 그냥 식 세워 라고 얘기했었어. 뭐라고 했었냐면 x-1 곱하기 x-5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다. 하지만 여기 부등호 모양이 어때? 반대네?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애는 a 곱하기 x-1, x-5라고 놓고 부등호 방향을 뒤집으면 되겠다. 그러면 a가 음수인 걸 감안하고 보자. 세 번째, 그럼 이제 f에다가 x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돼? 1004 집어넣어. 1004-x 집어넣어.
1004 마이너스 x 집어넣어. 그럼 C가 어떻게 돼요? A는 바뀌지 않겠지만 뭐가 되니? 1003 마이너스 x 그리고 999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자, 앞뒤 자리 바꾸면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와요. 앞뒤 자리 바꾸면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엔 똑같아요. x-1003 x-999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a니까. 자, a 떼면 그거 받은 거. 잠깐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만족시키는 거죠? 요 식이 fx라고 하는 식이 요건 거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즉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a 뗐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래서 답은 뭐야? x가 9보다 작거나 또는 1003보다 크거나. 결국에 그 사이 숫자가 답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이해 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 그러니까 뭐하라고 그냥 식 세우는 건 할 수 있잖아. 나 저기 1003보다 작다. 1003보다 작고 999보다 크다? 9 자체를 숫자가 안 바꾸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식 세우는 건 할 수 있잖아, 그지? 그 근과계수 이용하는 거 아까 내가 막 얘기했던 거 있잖아. 그런 거보다는 그게 낫지 않냐고. 차라리 식을 세워 그냥.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다시 읽어. 네, 또 많이 해, 더해, 괜찮아. 더해. 다 해. 긴가민가 한 것도 해 그냥. 너밖에 질문할 사람이 없어. 네가 주변을 돌아보면 너밖에 질문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 다들 너만 바라보고 있어. 네가 모두의 구세주야. 좋았어. 제가 뭔데? 개념편 이거 맞나? 개념편 100 빨리 해. 아니 나 눈이 갑자기 침침해졌어. 나 163쪽에 16번이요. 세모 만들기. 길이가 30cm인 끈의 양 끝을 각각 3s만큼 자른 후 세 조각의 끈을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x값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일 때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일단은 지금 저희 개념편 뭐라고 했더라? 163? 16번? 양쪽으로 3x만큼 걷어냈다니까 30 빼기 뭐야? 에 한 변이 된다라니까 세 조각의 끈을 세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려고 해. 그랬을 때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x값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래. 0부터 5까지 아니야 그냥? 아닌데? 왜 0부터 5까지가 안 돼? 세 조각의 끈. 아하. 이게 한 변이야. 그 다음에 3x가 한 변이고 3x가 한 변이야.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돼. 양 끝을 각각 3s만큼 자른 후니까 여기 자른 후가 좀 애매한데 자르면 세 조각이 생기는데 그 세 조각으로 삼각형을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30이라고 하는 요 길이에서 3x 하나 뚝 떼서 3x 만들고 여기 뚝 떼서 3x 만들고
나머지를 이용하게 돼. 이렇게 하나, 둘, 셋을 이용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가장 긴 변이 뭐일 때랑 그래서 일단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로 30-6x라는 값이 가장 크다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반드시 작아야 해.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값은 얼마가 되니? 12x가 30보다 커야 하니 x의 값은 2분의 5보다 크다 라고 하나가 나올 거고, 그죠? 두 번째 30-6x라는 값이 0이 아니면 돼. 그지? 두 번째는 뭐일 때? 저 30-6x라는 애가 3x보다는 작은데 0보다는 클 때. 그죠? 그러면은 요 첫 번째 식을 계산을 해보시면 x의 값이 뭐보다 얼마니? 9x 9분의 3분의 10보다 크고 6, 5보다 작거든? 이거는 조건이 뭐야? 30-6x가 3x보다 클 때죠? 그럼 같을 때는 어디다 붙일까? 여기다 붙여도 되고. 그러면 3분의 10, 10 나올 테니까. 그죠? 이래도 돼요. 그리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계산을 해보자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니? 9x 3분의 10보다 9분의 3분의 10보다 작고 2분의 5보다 크다 라고 마무리가 나오겠네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합쳐주면 2분의 5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로 마무리가 되면서 답은 2분의 25. 저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빌런이야. 이해할 수 없는데. 아직 한 번. 아저씨 멋있다. 네. 아직 한 번. 자, 빌런은 너굴맨이 처리했으니 안심하라고. 다음. 유형편 71쪽 24원. 유형편 71쪽 24.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렸어? 네. 어떻게 그렸어? 유형편 71페이지에 24번 확인했을 때 식이 x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2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 되죠? x 마이너스 4a 4a하고 마이너스 4a하고 3하고 그죠? 플러스 3 마이너스 4니까 그래서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문제 첫 번째 또 나눠 뭐보다 4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오케이 같을 수는 없을 거야. 자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되고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4a까지가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정수가 6개. 그러면 3, 4, 5, 6, 4개, 7, 8. 얘가 8이 되면 되죠. 4a가 마이너스 8이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수 6개. 다음 두 번째 4a가 마이너스 3보다
큰 경우. 아마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 왜냐하면, 중간에 이게 안 떨어질 것 같거든. 똑같이 4a라고 할 때, 하나, 둘, 마이너스 2, 셋, 마이너스 1, 넷, 0, 1, 다섯. 예, 얘가 여섯 번째. 4a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죠. 정수 아님. 내가 다 키운 거가 4a는 마이너스 8하고 정해 그거서는 마이너스 4를 체크했어요. 내가 너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많아지고. 잘했다. 아, 나 저 시계 때문에 너무 헷갈린다, 이 진짜. 시기가 많이. 아니, 나도 볼 시계가 필요하잖니. 그래서 좀 조절해놔야겠네. 그럴 거면 집에 가서 보렴. 미친놈아. 얘제 컴퓨터 룰로 물 부수기가 15분이어가지고. 어? 탈주했어? 아, 일반 게임 하다가 탈출했는데. 당신은 부순이 15분이 그 중에 한 판이었어. 근데 왜 PC방을 가? 다른 얘기가 몰라야 돼. 집에서. 아. 나 이거 왜 안 꽂혀? 쉬었다가 이렇게. 선생님, 축이라고 하시는 주? 축이라고 하시는 줄 알아. 우리는 이사하시는 목요일 날? 아니야.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 깔끔하다. 설마 아니다. 목요일 날 남아서 시험. 감정식과 부등식 시험을 안 했죠? 맞아요. 형식이랑 부등식이랑 다음 주 목요일이야? 이번 주는. 이번 주 목요일이야? 그래. 오늘까지 숙제 다 해오는 거였잖아요. 잠수. 아, 2차 함수까지 와. 여러 가지 부등식. 세상. 왜? 와. 전에 2차 함수까지. 여러 가지 방정식, 여러 가지 부등식. 이 시험범위에요. 그 3차 방정식 열리 2차 부등식까지. 따봉. 화이팅. 치고 싶다. 목요일 안 되는데. 목요일에 일찍 와서 볼래? 학교 안 가요. 아! 일찍 와서 봐. 아니 이런 그 말을 하면 어떡해. 금기된 언어를 사용하였어. 주방되었습니다. 그러네. 우리 오전부터 보충할까? 안돼. 안돼. 진짜 목요일 오전에 일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그 영상 참고하세요. 아니다 목요일 오전에 친구들이랑 기말고사 준비해. 영상 참고하세요. 영상 참고해. 그만 참고하고 싶어. 난 안 했다. 난 보충해줄 수 있다. 그걸 오전에 못 끼워줘. 아니야, 내가 싫어. 친구들이랑 기말 준비. 제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지가 미치겠어. 거의 그냥 연립방송 이지수 아니잖아. 나도 오랜만에 친구들 거의 오랜만에 처음. 거의 해가 16개인데 그 중에 하나에 그걸로 오는 거야. 스타이지. 16차 부등식이야. 아우, 진짜. 이 칠판은 언제쯤 길이 들려나. 오 저기. 아름다운 거. 밤하늘에 별나. 칠판이 길이 안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 길 들다 보면 좀 나아져요.
얘가 좀 많이 오톨도톨 해가지고 지금 때 끼는 중이거든? 때가 다 끼고 나면 좀 나아져요. 요런. 니네 저번에, 예전 칠판에다가 분필 써본 사람 있냐? 교실에서. 우리 교실에서? 아, 그렇게 그거 부드럽게 잘 써주는 거. 쓰면 안 돼요. 근데 예전 거의 단점이야. 코팅이 미끌미끌해서 글씨가 선명하게 안 나왔다가 단점이고요. 장점은 쓰는데 힘이 덜 들었다가 장점인데요. 지금 이거는 반대죠. 글씨가 선명하다가 장점이고요. 쓰는데 힘이 많이 들어간다가 단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쓰기 시작한 이후로 다시 손가락에 통증이 시작돼서 빨리 길들었으면 좋겠어. 너무 아파. 관절염 걸린 것 같아, 이미. 힘들어. 좀 낫지? 그래서 색감이 되게 이뻐요. 이거 보면. 이건 되게 이뻐요. 원래 이렇게 안 나오잖아. 저기서 할 때는. 영상을 봐야겠어. 저거 어떻게 되거든요? 계단으로. 엘리베이터로. 여기는 저쪽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어. 바퀴가 있답니다. 이거 아니지. 진짜. 예.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시작을 해도 될까나요? 네. 내가 한 목요일 날 2시? 쯤에는 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1시나 2시 근처에는 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혹시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먼저 오셔서, 제 시간에는, 제 시간은 제 시간 말고 그 전 시간은 없어요. 초등부 셔틀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기사님한테 물어봐요. 버스 시간표에 그 기사님 번호 다 적혀 있어요. 데스크에서 달라고 하세요. 그건 제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답지는 이따 챙겨줄 거야. 나중에 좀 이따 챙겨줄 거야, 답지는. 자, 일단, 오늘 카페인 한번 쭉 쩔어보지 뭐. 커피 그날한테 벌써 5일이나 됐어. 이제 마셔야 될 것 같아. 이거한테 한 3초 깨끗하게. 커피는 마시는 전 커피 먹고 자는데. 마시고 아니, 커피 물고 잔다고, 그냥. 커피는 음료수 이상의 의미가 없는데. 기호식품이에요. 저거 먹는다고 잠이 깨요? 한 번도 잠이 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어떤 애들은 이제 뭐 각성 효과가 있다는 둥, 잠이 잘 안 온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 잘 몰라요. 그렇게 휘적거리면 저기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자, 경우의 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고한 대로 경우의 수부터는 좀 가볍게 갈 거예요. 이유는 말했던 대로입니다. 쉽게 느껴지는 사람은 표현 방법만 바뀌는 거지 2학년 2학기 때의 경우의 수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렵게 풀지 않을 거고,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제가 백날 첫날 시간을 들여서 투자해봐야 또 다음 문제가 들어가면은 또 질문을 할 게 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필요한 것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그리고 순열, 조합이라는 거를 제가 가능하면 그래 오늘은 하나만 하고요. 아마 토요일까지 해서 좀 마무리하면서 행렬까지 아마 이번 주 토요일에 마무리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일요일이나 다음 주 화요일까지 조금 미루더라도 어쨌든 지러워 죽겠네. 내 앞에서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지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나오죠. 경우의 수가 뭐야? 어떠한 실험이나 관찰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지? 또는 이렇게 돼요. 그죠, 여기. 같은 조건에서 혹은 제한된 특정 상황에서 반복되는 실험이나 관찰에서 나타나는 결과, 예를 들어 사건이라고 할 때 그 어떤 특정 사건,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의 약수가 나온다, 홀수의 눈이 나온다, 소수의 눈이 나온다 등등등 이런 것들을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사건이 나올 수 있는 경우, 뭐 예를 들어 소수의 눈이 나온다, 2, 3, 5 6의 약수가 나온다, 1, 2, 3, 6 이런 것들을 경우라고 하고 그 경우를 세서 숫자로 표현한 거가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험이나 관찰이에요.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이게 사건이죠. 는 135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게 모든 경우가 될 거고 세 가지이다 경우의 수라고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계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게 예전에는 이거를 설명하기가 조금 편했었는데 이게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 2015 개정에서는 수하의 제일 마지막 단원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수하 제일 마지막에 붙어 있기 때문에 써먹을 수 있는 개념이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뭐냐면 집합이라는 걸. 근데 지금 집합은 공통수학 2에 나오는데 그 공통수학 2 제일 뒤에 있던 경우의 수 순열 조합만 공통수학 1으로 앞으로 이렇게 쫑 하고 넘어온 것 때문에 이걸 설명을 못하게 되는 게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자,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할까요? 그냥 정말 너무너무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이런 걸 말해요.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예요, 선생님? 네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구분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자, 반팔티 3개에 긴 팔티 4개가 있으면 이 중에 뭐 입을래? 라고 하면 어떻게 해? 물론 반팔을 입고 긴팔을 입는다라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대체로는 이 중에 한 가지만 고르죠. 그럼 결국엔 요 중에 한 가지를 고르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총 7가지의 경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상식적인 두 번째 방법. 예를 들어 너가 지금 상의를 4개 가지고 있고 바지를 3개 가지고 있다면 너 어떻게 입고 나갈래? 라고 한다면 그러면 상의가 4개고 바지가 3개면 오늘은 바지만 입고 나가볼까? 오늘은 상의만 입고 나가볼까? 오늘은 야성을 한번 나의 야성을 드러내봐. 일단 미친 소리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잡혀가요. 그죠? 아니면은 바지만 그래 깔끔하게 바지만 하고 우통을 까보실까? 보통 일반적으로 잡혀가요. 그게 정상이고요. 그래서 너무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상의에서 하나, 하의에서 하나를 동시에 고른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게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던가 고배 법칙이라고 하는 건 이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에 가까워요.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단순하게 A 사건 또는 B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또는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or로 나타내는 모든 경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A 또는 B라는 식으로 이럴 때 얘를 더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더 정확하게는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와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겹치는 건 제외하고 쫙 썼을 때 예를 들어 1부터 20까지의 숫자 중에서 3의 배수가 몇 개야? 5의 배수는 몇 개야? 그럼 다 합쳐서 몇 개야? 라는 걸 물어볼 때 1부터 20까지의 숫자 중에 3의 배수는 6개고 5의 배수는 4개라고 한다면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는 몇 개야? 라고 물어볼 때 정말 자신있게 10개요? 라고 얘기하면 진짜 정말 맞아야 돼요. 왜 9개지? 15가 그만 봐. 뭐 나중에 거기에 저금통 만들어서 보관하려고? 왜 이렇게 자꾸 확장공사를 하고 있어? 하루에 0.1mm씩만 확장시키면 나중에 여기만 이따시만해지겠네? 뭐 주먹이라도 넣으시게 손가락 하나에서 2개, 3개, 4개 이게 그만 좀 하라고. 그거 나중에 파서 얻다 저기 뭐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만 건드려. 습관이야. 15의 배수. 즉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 15의 배수 1개를 빼야 한다는 거죠. 이게 공통수학 2 과정에서 배울 내용 중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데 뭐냐면 어떠한 집합, 요 A라는 덩어리가 있다? 요 B라는 덩어리가 있다? 이 A 덩어리와 B 덩어리를 모두 포함하는 거는 이 전체를 말하잖아. 그치?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제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한단 말이야. 이걸 합집합 기호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에 원소의, 그러니까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수를 이제 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n, a 합 b는 a 집합 a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랑 b 집합을 센 다음에 반드시 요 겹쳐져 있는 경우를 요걸 이제 요 애를 나중에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얘가 교집합 기호야. 그냥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사실은 합의 법칙은 더하기라는 합보다는 저 합집합의 합에 가까워요. 왜? 공통 부분을 반드시 하나씩 빼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처음에 문제에서 나올 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A와 B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 A 사건이 발생할 경우를 P, B 사건이 발생할 경우를 Q라고 한다면 P 더하기 Q이다 라고 설명하는 걸 합의 법칙이라고 하고 거기에 밑에 if A 사건이 발생할 경우를 P, B 사건이 발생할 경우를 Q라고 하면 플러스 A 더하기 Q로 표현한다. 근데 if 만약에 공통 부분이 발생해서 걔가 R이 생긴다고 한다면 식은 P 플러스 Q에서 반드시 마이너스 R을 해줘야 한다 라고 개념의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걸로 한 방에 끝나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예전 기준으로는 공통수학 2가 아니죠.
그 수하 1단원 내용이 집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미 다 배운 상태로 여기 이걸 3단원, 4단원 정도를 나가서 경우의 수를 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안 되니까 네. 귀찮아요. 다시 조금 정리해서 써드릴게요. 뭐라고요? 합의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A 사건과 B 사건을 더하는데 여기에서 A 사건이 일어나는 자 합의법칙이라는 건 뭐라고? 더하는 걸로 기억한다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A 사건과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A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수를 견은 뭐야? 어떻게 하면 좀 이쁘게 요약이 될까 고민 중이에요. A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수를 P, B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수를 Q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P 플러스 Q이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R이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하는 듯이 어떻게 풀어라? 어떻게 써라? 째껴야 된다. P, Q, 마이너스 R 빼야 된다. 그럼 고배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동시에라는 표현을 되게 강조하는데 여기 5어라고 하는 것처럼 그 동시에라고 하는 그 표현을 되게 강조하는데 이게 동시에라고 얘기하면 진짜 정말 맥락 문해력 떨어지는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정말 저 단어 그대로 사용해요. 시간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선생님 이건 동시에가 아닌데 이건 어떻게 풀어요? 막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닌 것 같죠. 저 진짜 한 3년, 2년에 한 3번 정도는 질문을 받아요. 그 질문을 실제로.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우리 동화책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볼까? 그래서 저는 동시에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and라고 합니다. 이걸 한글로 표현하자면, 동시에로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동시에라는 말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어요. 연속이요.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사위 A를 던지고 연속해서 B주사위를 던지는 거야. 항상 언제나 줄을 일렬로 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첫 번째 칸에 한 명 쓰고 두 번째 칸에 한 명 쓰고 세 번째 칸에 한 명 쓰고 연속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연속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 거지 동시에 이런 표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항상 어떤 기호를 사용한다? 곱하기 기호를 사용한다. 그래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P, B 사건이 일어날 경우를 Q라고 한다면 얘는 P 곱하기 Q 형태로 나타내면 된다. 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잘 읽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푸는 방법은 첫 번째, 경우를 나누어요. 얘를 왜 첫 번째로 써놓고 첫 번째, 경우를 나눕니다. 두 번째는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요. 그래서 세 번째가 그렇게 구한 애를 더한다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하냐? 무슨 말이야? 복합적으로 합의법칙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구별법칙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게 합의법칙을 써먹기 위해서 경우를 나누는 거고 그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고배법칙으로 구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다시 더해주는 걸 이용하는 거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들 중에서 이렇게 그냥 그 이제 이름을 주로 쓰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서도 줄을 좀 세우는 거를 좀 이쁘게 세우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사용해요. 첫 번째 경우는 사전식 배열이요.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요. A와 B와 C와 D라는 애를 일렬로 나열하려고 한다. 나열했을 때 나오는 숫자들 중에서 12번째 숫자가 뭐야? 12번째 문자가 뭐야? 12번째 문자가 뭐냐고. 로 해서 그 다음 사전식으로 나열했을 때 12번째 오는 문자가 뭐야? 그걸 어떻게 해? 그걸 설마 하나씩 다 할 거야? 아니 A, B, C, D, E, F, G가 아니라 이 없잖아. 이 네 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지는 문자 그 단어 중에서 알파벳 순서상으로 12번째 사전식으로 12번째 오는 문자가 뭐냐고. CDBA예요. 뭘 D야 D는 죽일까 진짜? 아니구나. BDCA예요. 그게 12번째 숫자예요. 첫 번째 오는 문자가 뭘 것 같아? ABCD요. A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 BCD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 B. 그 다음 CD 중에서 먼저 시작하는 거 C. 그 다음에 D. 그럼 요 다음 두 번째 문자는 뭐야? 미친 사람이신가? 그럴 리가 없지? A로 시작하는 애 중에서 B, D, C죠. 그럼 세 번째 시작하는 숫자는 뭐야? 그 문자는 뭐야? 라고 했을 때 C로 시작해? 아니요. 다시 A로 시작해야지. 근데 B로 할 수 있는 거 다 했죠? 그럼 그 다음 누구 와야 돼? C로 시작해야지. 그러니까 BD. 그러니까 A로 시작하고 C로 했을 때 DB. 이런 식으로 쓰게 됐을 때 12번째 숫자가 뭐냐, 문자가 뭐냐고 물어본 거라고. 애초에 맥락이 뭔지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 니네가 사전식이 뭔지는 아냐? 진짜 개빡치네, 진짜 갑자기. 와. 사전 본 적 있는 사람. 본 적이 있는 게 맞는 거야? 그 사전이라고 하는 게 영한 사전이냐, 국어 사전이냐? 영한 사전 가장 앞에 써 있는 건 뭐고, 가장 뒤에 써 있는 건 뭐야? 나 이해했어. 이게 보통 저렇게, 이제 다 알겠다. 딱 알았어. 모르면서. 이해를 못. 이제 다 이해했어. 하나도 이해를 못한 채로. 이건 되게 유명한 짤인데? 뭔 말인지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어. 하나도 이해를 못한 상태로. 보통은 A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뭐 A 뭐시기 이런 거 다 붙어서 시작하고. 그럼 제일 마지막 문자는 뭐야? 뭔진 모르겠지만 ZZZ 뭐 이런 걸걸? 그렇겠지. 왜? 그게 가장 마지막에 오는 마지막의 문자들 중에서도 마지막, 두 번째 것도 마지막, 세 번째 것도 마지막, 들로 이루어지는 문자들이니까. 제일 최종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거겠죠. 이런 의미라고, 이 멍청이들아. 이렇게 학교 출석번호 그냥 그 A 좀 달라요? 그냥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만으로 들었어. 맨 처음. 근데 내가 저거 정리쌤이랑 할 때 여기 학이랑 40분 동안 얘기했어. 그래서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전을 본 적이 있어야 알지. 수학하는 가장 기하는 그래?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섯 번째 오는 배열은 뭐야? 를 못 구해. 니네는 이런 식으로 하면 못 구한다고. 그걸 구하는 규칙이 있어요. 기억, 리을, 니은, 디귿이죠? 자,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왜 그런지,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여기 뒤에 나와 있으면 나온 걸 이용해서 풀어드리고, 안 나와 있으면은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사전식 배열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경우를 다 쓰는 경우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경우를 다 쓸 때는 제발 규칙적으로 쓰세요. 꼭 이게 자신감 넘치는 똥멍청이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이런 거 있죠. 12의 약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약수와 배수했던 것처럼 12는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니까 1, 12, 다음 2, 6, 3, 4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꼭 반드시 하나를 기준을 잡고 크기를 순서대로 세우세요. 그래야지만 빼먹은 게 뭔지 한눈에 볼 수 있고 실수 없이 셀 수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요.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수형도요. 수형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수가 나뭇가지 숫자예요. 그래서 나뭇가지 수. 그래서 수형, 나뭇가지 형태의 그림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적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지금 이거 한번 해보자. A와 B와 C와 D를 내가 일렬로 나열할 거야. 에서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여기다가 줄을 맞춰놓고 시작한다면 내가 처음에 만약에 A를 골랐어.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올 수 있니?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고 D가 올 수도 있죠. 그럼 A, B를 선택한 경우에는 C가 올 수거나 D가 올 수도 있을 거고 그럼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D밖에 없고 C가 있고 또 여기는 그럼 B나 D가 선택할 수 있고 B, D, B 이렇게 될 거고 얘는 그럼 뭐요? B 아니면 C가 될 테니 C 아니면 B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태로 그리는 그림을 수형도라고 해요. 수형도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딱 한 가지 경우에서만 특정 지어집니다. 웬만해서는 수형도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그러고 요새는 잘 안 쓰려고 하는 추세긴 해요. 왜? 이게 좀 더 번거롭나 봐요. 딱 한 가지 경우에서는 수형도 말고는 나머지 방법이 없어요. 뭐냐면 대표적인 수형도의 문제 중에서 하나는 교란순열입니다. 교란순열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완전순열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도 고난이도 문제 가끔 나와요. 뭐냐면 내가 내 걸 가져가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니네가 4명이 의자에 이름을 각각 하나씩 붙여놓고 앉았을 때 모두 자기 이름이 붙지 않은 의자에 앉는 경우. 이런 형태로. 아니면 두 번째, 내가 공책을 냈어, 니네가. 내가 무작위로 나눠줘. 그때 자기 게 아닌 경우. 이런 것들이 교란순열이라고 하는데 그 교란순열을 쓰는 방법이 수형도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정말 단순하게 몇 가지만 해볼까? 예를 들어 A, B, A 한 명이 A를 가지고 있어. 자, 한 명이 한 가지의 물건이 있을 때 내가 내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 경우의 수는 없죠. 그죠? 그럼 2명 있냐? B가 B를 가지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서로 바꿔 가져가면 되니까. 자, 교란순열 같은 경우는 방금 전 내가 얘기한 것처럼 0명일 때, 죄송해요. 1명일 때는 빵가지, 2개일 때는 서로 바꿔가는 거 한 가지. 자, 그러면 C가 등장했어. 어떻게 할까? 수형도를 그려. 봐봐. A와 B와 C를 가져갈 거야. A는 A 말고 딴 거. 뭐? B. 그럼 얘는 CA가 될 수밖에 없죠.
다른 경우 있어? 없어? 없어요. 얘네 두 자리 못 바꿔요. 겹쳐지니까. 그럼 C를 선택하면 남은 건 A, B밖에 없잖아. 그럼 A, B를 어떻게 나눠줘야 돼? 그치, A, B로 줘야 되죠. BA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 그럼 이거 말고 더 있어? 없어요. 그럼 3명일 때는 몇 가지? 2가지. 아, 오케이. 아, 선생님, 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4명일 땐 몇 가지일까요? 아, 이거 3가지요.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있나? 내가 그래서 선수 쳤잖아. 그럴 리가 있나? 자, D를 가져간다면 일단 결론은 9가지입니다. 자, A, B, C, D 이렇게 적었을 때 B를 가져왔어요. 다음 A 가져갈까요? 다음 D, C. 자, 자리 바꾸는 거 안 되죠? 그 다음 여긴 다음 거 가능하잖아. C가. 그러면 B, C 썼으니까 A, D 남았어. A 있으면 D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아, D. DA 또 그럼 D를 가져가. BC 남았어. BC 나야죠. 그지? 그럼 C로 시작하는 것도 몇 가지 나오게? 3가지 나와요. 그럼 D로 시작하는 것도 몇 가지 나오게? 3가지 나와요. 그래서 총 몇 가지 나와요? 9가지가 나옵니다. 선생님 규칙이 안 보여요. 보통은 요거 하나 더 외우라고 하거든요. 5개까지. 문제. 5개일 때는 몇 가지 경우가 나올까요? 16가지, 아니요. 25가지, 아니요. 11개. 업, 36가지. 업, 네? 45. 다운, 찍으면 42가지. 업. 44. 네. 왜 44지? 제곱이 제곱근이 아니에요. 자, 이 하나를 붙였을 때 하나만 하자. 여기 11가지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B로 시작해요. A를 가져가요. 다음 누구? 뭐 가자. C는 안 되니까 D를 가져갈까? D 가져갔으면 C2는 안 되니까 EC로 가자. 그죠? 다음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서 틀어야죠. D 다음에는 E를 가져갈 수 있어요. E 다음에는요. CD가 남았으니까 CD가 있죠. 오케이. 그 다음 영인. 또 다른 방법? 없네요. 그럼 다음 거. B에서 A 가져가는 거 말고 이제 C 가져가는 걸로 합시다. 남은 거. BC 했으니까 ADE. A를 만약 가져가게 되면은 ED가 될 거고요. D를 가져가게 되면 AE가 남았으니까 EA. E를 가져가게 되면 AE, AD.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D를 가져가는 것도 몇 가지 나올까요? 3가지 나와요. E를 가져가는 것도 몇 가지 나올까요? 3가지 나와요. 그래서 이 경우 2가지를 제외하고 둘, 셋, 셋이 나와서 둘, 셋, 셋, 셋이 나와서 11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11가지. B로 시작하는 애가 11, 그럼 C로 시작하는 애도 11, B, C, D, E 총 몇 개? 네, 그래서 11 곱하기 4, 44가지가 나옵니다. 외우는 방법을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 요 다음 애가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일단 엄두도 안 나게 해드리자면 265가지가 나와요. 계속 A가. 네, 265가지가 나와요. 절대 쓰는 게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여기가 N이라고 하고 여기가 AN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럼 A1이 얼마라고? 0예요. A2는 얼마예요? 1이에요. 이걸 계산하는 방법, A3라고 하는 방법이 2가지고, A4라고 하는 방법이 9, A5라고 하는 방법이 이제 44가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AN이라고 하는 방법은 AN-1과
an-2를 더한 상태로 곱하기 n-1 하면 돼요. 다시 요 i를 요걸 구하기 위해서 위에 두 개를 더하고 여기를 곱해요. 더하고 곱해. 몇 개? 두 개. 더하고 3 곱해. 3 9개. 더하고 11 곱하고 4 44개. 더하고 53 곱하고 5 265개. 265 더하기 44 곱하기 6 하시면 다음 게 나오겠죠. 7번째 거가. 1880. 1880.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걸 식을 쓰는 거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그냥 0, 1, 2, 9, 44 외워도 돼요. 교란순열이라고 하는 건 뭐다? 0, 1, 2, 9, 44. 끝. 어? 식을 외우는 거야? 아니요. 여섯 번째 거를 낼 리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수영도 문제고, 여섯 번째 게 나오려면은 265가지 중에서 5로 나눈 53가지의 가지를 다 쳐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0, 1, 2, 9, 44가 훨씬, 빠르고 간단하고, 또 앞으로 이 다음 숫자가 볼 일이 없다니까요. 265라고 나오는 것도 도저히 싸울 데가 없어요. 그냥 잘난 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쓸 일이 없다니까요. 요것도 요 공식도 쓸 일이 없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왠지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만 들어서 좋은데요. 뭐든 외우면 좋은 거지 뭐. 자, 경우의 수와 관련된 내용은 이게 다예요.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 줄 맞춰서 쓰는 방법들 그리고 사전식 배열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는지 뒤에 가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필수 예제 1번 읽어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경우. 일단 뭘 해야 될까 항상 4의 경우를 나누라고요. 4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뭐지? 합이 4가 되거나 8이 되거나 12가 될 수도 있고 5의 배수가 되는 건 얼마야? 5 아니면 10이 될 수 있죠. 경우의 수 몇 가, 이게 주사위 두 개를 던졌으니까 2부터 12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애를 먼저 경우를 나눴어요.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합이 4가 되려면 결국엔 주사위에는 순서상 앞에 걸 A, 뒤에 걸 B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치? 1,3 했으면 3,1 쓰지 말라고 제발.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다고. 1,3 썼으니까 거꾸로 하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순서대로 2, 3, 1.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해지면 뭐가 가능하냐면 시작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제일 낮을 때 2부터 6이죠. 6,2까지 총 몇 개? 5가지죠. 이렇게 세고 끝나거든요. 아하. 2, 3, 4, 5, 6. 근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안 하고 이걸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 2,6 썼으니까 6,2 쓰고 뭐 또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깜빡하고 한 세트를 빼먹어 버리면 티도 안 나. 그래서 더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시작이랑 끝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2,2 나올 수 있는 거 6,6. 여기서 3가지, 여기서 5가지, 여기서 1가지. 5,5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뭐예요? 1, 4부터 4일까지 몇 개? 4가지. 그죠? 그럼 10이 될 수 있는 거, 제일 작은 거 4, 6부터 시작해서 6, 4까지 몇 가지? 3가지. 다 더하시면 되죠. 선생님, 이걸 다 써야 되나요? 아니요.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시작부터 끝, 시작 하나, 끝 하나, 시작 하나, 끝 하나.
그래서 계산하시면 8 더하기 8이니까 16가지 나오네요. 끝. 그럼 지금 필수예제 2번처럼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연수 x, y, z. 이건 어떻게 가요? x 플러스 2y 더하기 3z가 얼마? 10이래.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 개수가 큰 거. 개수가 큰 z부터 x, y, z 순서를 정하라고 한다면 z부터 얼마가 있대? z가 1일 때. z가 1일 때 그러면은 남은 숫자 얼마? 7. z가 1이라고 하면 x 플러스 2y가 7이 나와. 그럼 그 다음 볼 숫자는 당연히 y야. 그럼 또 1. 그럼 남은 거 5부터 시작해서 1. 제일 큰 거 3. 1이 가능하죠? 몇 가지? 3가지. 또 2로 시작해요. 걷어내면 x 플러스 2y가 4니까 뭐밖에 안 돼? 1, 1밖에 안 돼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2. 2, 1, 2. 더 되는 거 없어요. 끝. 그래서 총 몇 가지? 4가지. 모르겠으면 다 쓰세요. 헷갈리시면 다 쓰세요. 4가지밖에 안 돼요. 저는 여기서 하나를 안 썼는데요. 지금도 정신 상태가 안 좋아하는데. 그래 보여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나보고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건가요? 내가 왜요? 내가 왜 네 입장을 고려를 해야 합니까? 갑자기 더 세게 안 되냐? 네가 정신을 차려야지 이 새끼야. 자세 똑바로. 저 뒤에 갔어야지. 해도 상관없으니까 자세 똑바로. 그 꽈배기처럼 돌돌돌돌 할 거면은 진짜 정말 앞으로 이 교실 출입 금지시켜버릴 거예요. 그건 네 자유고. 학원을 다니든 말든 어쨌든 이 교실 못 들어오게 해버릴 거야. 그따위로 태도 그지같이 계속 하실 거면. 앉아있을 거면 똑바로 앉아있어. 그거는 그 사람 영향이 안 돼서 설명을 못 했겠지 뭐. 시학 선생님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고 느꼈나 보지 뭐. 선생님 저 교란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세는 게 장땡이긴 해요. 여기서 나올 텐데 잠깐만. 응? 저는 저 독서 응? 안 나온다. 시험 끝나고 좀 하는 네. 지금 해도 돼. 지금 내신 여기서는 여기 지금 개념편에 없고요. 개념편에 있는 것들만 해주면은 안 할 수도 있을걸요? 여기 있다. 80페이지 17번, 유형편. (80페이지) 16번, 17번. 이게 교란순열인데? 16번의 답은 딱 보자마자 몇 개? 몇 명이니까? 몇 개? 끝. 17번은 아니지. 하나가 픽스돼 있잖아. 몇 개야? 두 번째가 2로 고정이잖아. 나머지가 움직이잖아. 1345가 1345에 안 가는 경우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 몇 개가 자기 자리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몇 개냐고. 5가지는, 그 18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자, 일단 자기 걸 가져갈 수 있는 거 한 놈을 선택하는 경우가 몇 가지야? 5가지. 그리고 남은 사람 몇 명? 이 서로 다른 걸 가져가려는 경우 몇 가지? 9가지. 그러니까 그 둘을 서로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나눠야 돼, 뭐 쌈 싸 먹어야 돼, 아니면은 저기 뭐야, 뭐 쟤를 때려야 돼. 소리 안 내렸어. 쟤를 때려야 되는 게 맞지? 그지? 아니, 쌍쌍. 저 유형필이 없어. 연속이잖아. 한 명을 선택하고 네 명은 지들끼리 안 가져가는 거잖아. 네. 그런 식으로 가면 되잖아. 이거 교란 수련인데? 이거 안 하고 풀면은 이거 하나하나 다 아까 알았던 그 수영도로 풀어야 된다니까? 그러고 싶으면 하시든가. 수영도 하는 방법은 알려줬잖아. 다음. 네, 고배 법칙 가겠습니다. 이 10의 자리 숫자는 짝수이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10의 자리 숫자는 짝수. 짝수 몇 가지? 10의 자리 숫자는 짝수. 짝수 몇 가지? 4가지. 네 가지. 2, 4, 6, 8. 2, 4, 6, 8. 네 가지. 1의 자리 숫자는 소수. 소수 몇 가지? 4가지. 네 가지. 그래서 전체 몇 가지? 16가지. 다항식. 전개할 때 생기는 항의 개수. 저 전개할 때 생기는 항의 개수가 그거예요. 앞에 항이 몇 개? 2개 곱하기 2개. 그래서 나오는 항이 몇 개? 4개. 뒤에는 3개 곱하기 2개. 나오는 항이 몇 개? 6개. 그러면 그 둘을 서로 더하면 되겠다. 총 몇 개의 항이 생긴다? 10개. 자, 약수의 개수 구하는 것도 저 앞에 있는 거를 연장한 거다? 그래서 진짜 정말 드물게 나오는 문제 중에 약수의 총합 구하는 문제도 나와. 일단 먼저 약수라고 하는 애가 뭐야? 약수라고 하는 거 72의 약수를 구해라 라고 할 때 너네는 어떻게 구했어? 물론 이것도 가능하지. 1 곱하기 72 2 곱하기 36 이걸 하고 싶나? 3 곱하기 10 24 나한테 왜 이래요? 4 곱하기 1, 2, 3, 4, 6, 8. 8 1, 8 6 곱하기 9 20. 6 곱하기 12 8 곱하기 9 가 아니라 72라고 하는 애를 소인수 분해하라고 하잖아.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그 다음 왜 저 지수 플러스 1을 곱해서 12개라고 해? 1이 있으니까. 지수 플러스 1 하잖아. 4 곱하기 3에서 12개가 나와요 라고 보통 얘기를 한단 말이지. 왜? 1. 이것도 고배 법칙이에요. 경우로 생각하세요. 뭐가 있을까? 이 같은 경우에 2를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 2개를 선택하는 경우, 3가지를 선택하는 경우 와 3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3을 하나만 고르는 경우, 3을 2개만 고르는 경우가 서로 곱해질 거라고.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빵개도 포함해서 하나를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총 4줄, 3줄 곱하면 12개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약수의 총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 방금 전에 했던 거 반드시 괄호에서는 하나의 값은 양쪽에 있는 그 모든 애들에게 곱해진다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이랑 1 더하기 3 더하기 9를 곱하시면
이게 72의 모든 약수의 총합이에요. 왜지? 하나씩 다 읽어. 그치. 1, 2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도 안 고르거나 하나 고르고 1, 3, 9, 그 다음에 2, 6, 8, 18 모든 약수가 다 나오거든.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얼마지? 이게 16이니까 8이니까 15 곱하기 13이라서 143입니다. 네. 네? 14 빼기 1, 14 플러스 1. 14니까 190. 죄송합니다. 14니까 195군요. 195. 죄송해요. 합차. 14제곱. 196인데 제가 144로 잘못 썼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약수의 총합 구하는 문제들. 뭐, 이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요새 뭐, 내신 대비에는 나올지 말지 모르겠는데, 저 1학년 거에서도 본 적이 없고, 어디서 나왔었던 건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이걸 봤던 것 같은데. 5번. 도로망에서의 경우의 수. 도로망에서의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5번 또한 저 경우를 나눈다에 해당해요. A에서 C까지 갈 때 가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랑 A에서 D를 거쳐 C로 가는 경우 이렇게 경우를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거를 써서 구하시면 돼요. 몇 가지? 4 곱하기 3으로 얘는 몇 가지? 2 곱하기 3으로 그래서 총 나오는 거 12가지 6가지 얘네들을 어떻게 하라고? 더하라고. 색칠하는 경우 색칠하기 색칠하기 같은 경우는 항상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순환하는지를 확인하세요. 그 기준이 되는 애는 누구야? 제일 많이 다 있는 가장 많은 영역과 접해 있는 영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고 했더니 전에 우리 반에서 있었던 일 중에는 아닌데요. 되게 참신한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말문이 턱 하고 막혔대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세요 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A, B, C, D가 있다? 그럼 당연히 A랑 접한 애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B랑 D요 라고 얘기를 하고 말잖아. 근데 C요 B, C, D 다 접해 있지 않아요? 왜? 꼭지점끼리 다 있잖아요. 오. 그래서 선생님 그 옆에 있는 선생님 말문이 턱.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서로 변을 공유하는 애들만 세자라고 얘기를 하자고. 얘는 변을 공유하진 않잖아 이러고 말라고. 근데 접하는 영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구분이 두 가지가 되는데요.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 선형꼴이 되거나 원형꼴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나와요. 지금 저 6번 문제가 선형꼴이 돼요. 왜냐면 A랑 인접하는 모든 애들이 다 접하는데 따로 되니까 그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의 배열을 확인해보면 일렬로 연결이 돼 있거든. 그럼 얘는 선형 문제예요. 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풀면 돼요. 뭐?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그럼 먼저 A에다가 5가지, A에다가 5가지를 칠하고 순서대로 가요. 그럼 B에다가는 A를 제외한 4가지, C에다가는 B를 제외한 A, B를 제외한 3가지, D도 A, C를 제외한 3가지, E도 A, D를 제외한 3가지.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합은 540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선형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요. 원형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안 나오나? 없니? 안 보이네.
나중에 원형 문제가 보이시면은 나오는데 그 원형 문제 같은 경우는 경우를 반드시 나눠서 푸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나올 때 나중에 원형과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금액의 지불 방법하고 지불 금액의 수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주로 다루게 되거든요. 한번 읽고 풀어만 보시고요. 만약에 모르겠으면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해 드리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아하. 예, 경우의 수 다 풀어보시고요. 앞에 거 시험 대비해 주세요. 얘네도 시험을 봐야지. 시험 때문에 하는데 저 단원 테스트는 봐야지. 이것만 하여까지 다 그럼, 네. 뭐, 다음 시간까지 끝내보면 더 좋고요.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수고 하셨습니다. 촬영 여기까지 할게요. 네.